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몬 2개가 통째로 들어간 상큼한 레몬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 볼 건데요.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 설탕, 계란, 밀가루가 1대1대1대1 비율로 1파운드씩 들어간다고 해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유래가 되었는데, 오늘은 설탕 대신 설탕 절반, 꿀 절반을 넣은 꿀 레몬 파운드를 만들 거고요. 밀가루 양은 제가 조금 더 늘렸어요. 먼저 레몬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만 하얀 부분 없이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몬 제스트 만들어주시고, 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제스트 하는 즙 내는 걸로 껍질만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레몬 1개는 통레몬을 하나 데코로 쓰기 위해서 껍질 있는 채로 깨끗하게 씻은 채로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해줬어요. 촉촉함을 더해줄 꿀, 계란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을 건데요. 요거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우유까지 넣어줄 거예요. 미니 머핀 틀을 사용해서 미니 레몬 파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먼저 머핀 틀 전처리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머핀 틀에는 여분의 버터, 밀가루를 사용해서 팬에 코팅을 해줄 건데요. 코팅이 매우 잘 돼 있는 제품이라면 따로 코팅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이쁘고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먼저, 여기서 버터 양을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반죽이 뭉칠 수가 있어서 버터는 조금만 골고루만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버터만 발라주셔도 반죽이 잘 달라붙진 않는데 그래도 더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로 코팅을 살짝 해줄 거예요. 그럼 굽고 나서 반죽이 훨씬 잘 떨어지고요. 파운드 케이크 같은 제품은 반죽을 하고 반죽이 꺼지기 전에 빨리 오븐에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해서 오븐 예열이랑 이런 팬 전처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가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뒤집어서 살짝 털어서. 그러면 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레몬 제스트는 미리 설탕에 넣어둘 거예요. 설탕이랑 레몬 제스트를 미리 같이 넣어 놓으면 설탕에 레몬 제스트의 향이 배어서 레몬 설탕으로, 그래서 그냥 반죽에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제품 향이 좋아져요. 설탕에 이렇게 레몬 제스트를 넣어주시고, 저는 여기에 꿀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꿀은 향이 너무 강한 걸 사용하시면 레몬 향이 죽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처럼 향이 강한 꿀보다는 그냥 자파꿀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꿀이 없으시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으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레몬 제스트를 하자마자 설탕에 재워두시면 나중에 만드실 때 훨씬 향이 풍부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밀가루는 여기 밀가루랑 베이킹 파우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가루류는 항상 계량하실 때 함께 계량해 주시고, 한 번 더 채쳐서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반죽은 순식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버터를 제일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계란을 넣게 되는데, 이 계란을 넣는 과정에서 반죽이 풀리지 않게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굉장히 쉬운 반죽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버터를 넣어줄게요. 파운드 케이크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버터랑 계란, 우유, 들어가는 우유가 다 실온에 있던 제품이어야 돼요. 먼저 버터를 풀어줄게요. 핸드 믹서기로 하시는 분들은 버터가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만 중간중간 꼭 이렇게 끼어 있는 것들, 섞이지 않은 부분들을 긁어가면서 반죽을 해주셔야 분리가 제일 덜 되고요. 버터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이제 설탕이랑 꿀 섞어 놓은 거를 3번에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계란 넣기 전까지는 설탕이 사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버터랑 잘 풀려주시면 되고요. 버터가 원래는 설탕이랑 만나면 하얗게 되는데 지금은 꿀이랑 레몬이 들어가서 좀 노란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넣어 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란 넣었을 때 버터랑 계란이 분리가 잘 돼요. 분리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계란 노른자가 유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먼저 좀 넣어 주셔서 버터가 유화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흰자를 조금씩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계란을 최대한 여러 번 나눠서 넣어 주셔야 분리가 안 일어나고 반죽이 잘 되고요. 반죽이 분리가 날 것 같아서 빠르게, 파운드는 다른 반죽에 비해서 버터 대비 계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리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날가루가 안 보이기 시작하시면 아까 준비해둔 우유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기 조절은 레몬즙으로 반죽 대기 조절을 할 거예요. 레몬즙은 생 레몬즙이 들어가서 반죽이 완성됐을 때 더 상큼한 맛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반죽 팬닝을 할 건데 아까 전 처리해뒀던 틀을 준비해 주시고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으실 때 이 상태로 담으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긴 컵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쉽게. 자, 반죽 담으실 때 중요한 거는 가운데가 반죽이 더 많이 부풀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쪽에서 더 짜주시면서 80%만 채워주실 거예요. 반죽을 숟가락이나 스쿱으로 퍼서 넣으셔도 되지만 이 주변에 묻게 되면 까맣게 타서 이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짤주머니를 주로 쓰고요. 오븐은 예열시간 빼고 25분 정도 구울 건데 중간에 한 번씩 색깔 봐가면서 구워주실 거고요. 저는 운옥수 오븐 기준으로 170도에서 구울 거예요. 이제 파운드가 구워지는 동안 파운드 위에 올릴 데코를 준비를 해볼 건데요. 레몬은 슬라이스한 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앞뒤로 슈가 파우더를 묻혀서 구우시면 훨씬 더 달콤하고 바삭하게 이렇게 슈가 파우더 뿌려주시고 슬라이스 해놓은 레몬 올려주신 다음에 이 위에 또 슈가 파우더 듬뿍 이렇게 뿌려서 준비를 해 두셨다가 오븐에서 파운드 케이크 나오고 나면 100도씨로 낮춰서 요거를 넣어서 마를 때까지 색깔이 이쁘게 나올 때까지 구워 주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색이 나면 열어보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찔러서 반죽이 묻어나지 않으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촉촉하게 원하시면 지금 빼시면 되고 조금 더 겉에가 바삭하게 원하시면 한 1, 2분 정도만 더 구워주도록 할게요. 다 구워져서 나왔으면 레몬 파운드의 핵심은 여기에 글레이즈를 하는 건데요. 이게 뜨거울 때 글레이즈를 하게 되면 다 녹아서 흡수를 해서 일단 먼저 식혀줄 거예요. 이제 식는 동안 레몬 위에 코팅할 거를 구워줄 건데요. 오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빨리 타버리니까 조금 낮춰서 이제 레몬 파우더가 어느 정도 식고 우리 레몬 위에 토핑을 하려고 구워놨던 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레몬 위에 올려줄 글라주를 만들어줄 건데요. 요거는 미리 만들어 두시면 바로 그 상태부터 굳기 때문에 바르기 직전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 레몬즙이랑 슈가 파우더 비율을 한 10대 1 정도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슈가 파우더가 물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신 양보다 레몬즙을 조금 넣고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농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묽게 하시면 처음에 생각했던 하얀색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정도로 빡빡하게 해주셔도 그리고 점점 다시 풀리면서 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해주시는 게 완성됐을 때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글레이즈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 하얗게 올렸는데 완성되고 나니까 투명해졌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도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여도 올라가면 이거보다 좀 더 투명해지거든요. 한 번에 다 하고 나서 데코를 올리시게 되면 데코를 올리기 전에 아이싱이 굳어버리니까 한 개씩 양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밑으로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아이싱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반죽 자체를 많이 달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싱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레몬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 봤는데요. 상큼한 레몬 이용해서 여름철 디저트로 시도해보세요. 안녕!